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신문의 장창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신문은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 뉴스를 이번에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어느 누구나 말하고 싶은, 가슴속에 담고 싶은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촬영을 해서 제 신문사 메인에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카메라가 바로 여기에 저 대신 서서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디든 누구를 위해서도 제가 제 신문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신문사는 특히 검찰 뉴스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신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민생의 차원에 있어서 또는 대기업의 어떤 행포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가슴에 응어진 그 한을 혹시 있다면 저희 신문사가 해결사는 될 수는 없지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기꺼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말을 하면 또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언론의 순기능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창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KBS, MBC, SBS, 기타 등등 조중동 또 종편 채널 조중동 포함해서 매일경제, 모든 오마이뉴스, 또 미디어오늘, 기타 등등 신문사에 비하면 저희 신문은 매우 열악한, 어떻게 보면은 비교 안 되는, 그러나 서울시 등록 기준으로 보면 저희도 인터넷신문, 공식 인터넷신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0명이 찾아왔던 적이 있는, 그리고 이틀 전에는 한 9,000명, 모바일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일일 방문객 수는 보통 한 4,000명에서 왔다 갔다, 또 적게 올 때는 한 1,500명, 2,000명. 근데 보통 모바일까지 하면 한 4,000명 정도 꾸준한 방문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이 신문고를 울리고 싶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신문사 홈페이지를 기꺼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이런 코너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명예훼손의 그 범위에서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최초로, 저희 신문사 최초로, 저희 신문사 이 시청자에게 바랍니다. 시청자가 바랍니다. 라는 이 코너에서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장기 침체기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 침체기라는 것은 피가 순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에 번원 통화를 대출해 줬을 때 그 은행에서 이 대출과 기업의 대출과 그다음에 그 개인의 저축을 통해서 계속 신용 창조 통화를 늘려야 되는데 M3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통화량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동산 시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강남권에서 부동산이 뭔가 풀릴 조짐이 있다, 봄이 오고 있다 라는 신호가 있다지만 사실 봄이 온다 한들 그러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 어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그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속에서 계속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빚으로 부동산을 제끼는 그러한 이 근본적인 풍토를 조장했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 대수술을 한 연후에
부동산 시장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권, 모든 근본적인 데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께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골목 상권들은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민주화 사회에서 과연 이 경제가 하나의 이 순환 체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라는 이 하나의 인체가 다 골고루 돈이 돌아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머리에 해당되는 이것에서 모든 혈액이 집중된다 하지만 손이 없다면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손끝에도 피가 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기업이라는 이 머리 또는 이 머리에 해당되는 어떤 정치인들, 이 상위 계층들이 누려야 될 이 피해 통화는 분명 많겠지만 이 머리만 뚝 떨어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대기업만 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안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봉고를 받아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저축을 통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학비, 또 자녀들의 학비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월급을 벌어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집값이 왜 집이 땅 위에 지어지는 것이 왜 하늘에가 있습니까? 왜 하늘에 있어요. 집이 하늘까지 올라가 버린 이 집값,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제발 사람이 살 수 있는, live and buy, 살 수 있는, 아니 좀 살고 싶은, 그리고 이 돈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가격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보금자리를 짓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떨어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올라야죠? 왜 올라야죠? 지금 대기업들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니까 계속 분양가 하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묶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보를 끌어다가 계속 이 부동산 도박판에다가 그냥 냅다 이 집을 칩이라 생각하고 막 올려 쌓았던 것, 이것이 결국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께서는 제발 이 부분을 정말 대수술을 통해서 은행의 그러한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 서민들을 마치 이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이런 근본적인 은행의 이 제도의 부실, 이런 부분도 정말 고쳐질 수 있도록 정말 제발 좀 이 은행의 이 잘못된 관행도 고쳐져야 됩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지 왜 서민들한테 대출을 갖다 해줘갖고 서민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집을 소유만 하고 이제 깡통 계좌가 돼버리게 만듭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이 은행과 대기업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겁니다. 이건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금감독원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은행이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이 대출의 근본적인 이 문제점을 갖다 바로잡지 않고, 예? 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 만드는 것을 조장하는 것, 결국 도대체 이 재개발 재건축이 2주를 나가게 되면 금융이자가 막대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왕십리 3구역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달에 21억이 발생합니다. 돈은 누가 법니까? 탐태하게 앉아갖고 은행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가서 일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실착공 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갖다 인상해달라니까 그게 120억이 쑥 올라갔는데 거기다 500억 돼갖고 643억 원을 또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권력의 횡포, 대기업의 횡포, 은행의 횡포, 제도권의 횡포,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이 법, 예, 정부 차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제발 좀 고쳐줄 수 있도록 제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뭔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돌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돌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가 안 옵니까? 예? 저 같은 서민들한테 돈이 안 와요. 피가 막혀버렸어요. 저려 죽겠습니다. 서민들은 죽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돈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이 돈의 동맥경화가 도대체 어디서 걸린 겁니까?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10년 전 왕십리 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시범지구 1호를 발표했지만 도대체 대통령 임기 시절에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요? 그 경기 활성화의 근본은 건설사를 갖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건설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하고 있는 획포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 정부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 건설사의 어떤 그런 이 부당한 이 시공비를 갖다가 제도를 갖다 가겠다지만 대체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수 전략주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시절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 그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용산 그쪽도 그렇고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근본 대책이 마련된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4대강은 누구를 위한 거지요? 도대체 거기서 뭐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인 겁니까? 도대체 4대강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데요? 예?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것을 일도 하기 전에 그냥 퍼부어져 버리면 물론 그게 경기 활성화의 어떤 중요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것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을까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은행의 제도권, 이러한 문제점들, 이 대기업의 횡포들, 재개발의 이 응암 2억만 해도 롯데건설이 수십억 원을, 롯데, 현대, 그다음에 대림산업이 홍보 비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을 때 몇백억, 합하면 몇백억이 되죠. 퍼부을 때 대체 정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뒤에 소유권 예안권 거친다고 뒤늦게서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홍보할 때 입찰 비리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거 말고 바꾼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고쳐주기를, 이것은 곧 대기업의 곧 권력의 횡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자는 곧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헌법 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왜 국민은 권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국민은 권력에 짓눌려 아직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왜 조선시대의 어떤 권력의 행포가 지금도 이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에 짓누리고, 권력에 짓누리고, 법에 짓누리고, 제도권에 짓누르고, 은행에 짓누르고, 빚에 짓누르는 이러한 것이 제발 이제는 좀 빛이 이렇게 좀 떠오를 수 있는,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바뀐 해가 될 수 있는 박근혜 정부, 새로운 정부, 새로운 태양, 이러한 새로운 날이 정말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재건축 재개발신문의 장창훈 기자였습니다.